무심코 미역국을 이렇게 먹으면 뇌신경이 압박되고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미역은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격입니다. 아울러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역은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먹는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영양 가치와 건강에 좋은 미역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최악의 미역 섭취 방법들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미역 특유의 끈적거림은 알킨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알킨산은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더불어 미역에 든 베타카로틴은 호흡기 점막을 강화시켜 미세먼지의 침투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미역을 자주 먹어야 하는 비밀이 여기 있었네요. 또한 미역 속의 풍부한 섬유소는 혈액 속 지방과 염분,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배출해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울러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역은 100kg당 11kcal 정도로 칼로리도 매우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에요. 대부분 모든 음식은 골고루 잘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역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미역과 같이 먹으면 나쁜 음식과 최악의 미역 섭취 방법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미역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양파입니다. 미역과 양파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두 식품의 영양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요오드 흡수를 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어 갑상선종이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요오드 결핍으로 감상선이 약한 사람은 양배추 즙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치매로 종종 오인되는데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넘쳐도 문제가 됩니다. 요오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0.15mg이고 2.4m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건조 미역 7g 정도 있다고 하면 요오드가 1.1mg이기 때문에 하루 2회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오드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는 100g 당 다시마가 가장 높고 미역, 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역국을 자주 먹는다면 다시마 육수로 국물을 내는 것보다는 황태 육수나 쌀뜨물 같은 다른 육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요오드를 섭취해도 일정량의 요오드만 갑상선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염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요오드 섭취가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샘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갑상쇠망진증 환자의 경우에는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질환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중 T4가 높은 채로 유지되고 떨어지지 않으면 치매 등 인지기능의 장애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양파의 황화합물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미역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이러한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역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시금치는 칼슘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채소로 이러한 미네랄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시금치에 함유된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옥살산 칼슘을 형성할 수 있어 체내 칼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미역의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셈이 됩니다. 한 칼슘은 나트륨, 칼륨과 함께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므로 칼슘이 부족하면 쉽게 분노하거나 우울해지는 등 감정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뇌세포의 성장과 유지가 방해를 받아 기억력, 인지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뇌 건강상의 각종 이상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비타민C는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하지만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요오드의 흡수율이 감소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역과 시금치는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미역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와 미역을 같이 먹으면 극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염산 테트라사이클린과 미역의 비타민 A가 만나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고 뇌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입니다. 뇌신경이 압박되면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히는 경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발성경색 치매입니다. 여러 번의 뇌졸중이 반복되면서 인지기능이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피지라경색 치매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뇌혈관 장애가 반복돼 생기는 치매다.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혈관이 손상돼 발생합니다. 항생제를 먹을 때는 미역, 미역국 등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최악의 미역 섭취 방법은 미역을 참기름에 볶은 후 삶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을 볶으면 영양가가 더 파괴된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미역을 볶은 다음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미역을 볶아야 건강에 좋을까요? 아님 그냥 끓여야 좋을까요? 시민들은 대부분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을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볶고 물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참기름과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볶음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팬의 볶는 온도가 120에서 170도 사이가 되는데 발연점보다 낮은 온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방심하는 사이 볶는 온도가 기름의 발연점을 넘어버리면 기름이 산패하고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항암작용이 우수한 미역을 먹으면서 조리 과정에서 기름 때문에 발암물질을 같이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발연점이 넘는 것은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발연점이 됩니다. 기름이 타는 것이 걱정될 경우 발연점이 높은 정제 올리브유 같은 오일로 볶는 것이 참기름보다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럼 미역국 전문점에선 어떻게 끓이고 있을까요? 해산물을 담은 뚝배기에 육수를 먼저 부어주는데요. 그런 다음 미역을 그냥 넣습니다. 미역을 볶지 않고 끓여야 재료와 잘 어우러지고 담백한 맛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을 볶지 않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미역을 기름과 함께 볶으면 미역의 풍부한 미네랄을 비롯한 영양성분들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역 속 칼슘, 철, 마그네슘, 인 함유량은 볶으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다른 미네랄에 흡수 방해합니다. 철분, 마그네슘, 구리, 아연 등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뇌 건강상의 각종 이상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미역 섭취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깜짝 놀란 분들도 계시죠? 무엇을 먹느냐 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식재료나 음식은 치료제가 아니면 꾸준히 섭취를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따라서 판단해서 드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